날 저 5시 30분에 나가야 돼요. 수요일이요? 네. 내일 모레? 네. 화나냈어? 화냈어. 아. 자, 해볼까요? 일단 지금 방금 드린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연습 이거 한 번 더 보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번 여러분들 숙제 드렸던 프린트에 대한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에 대한 숙제는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해놨어요. 자,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연습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할 게 많다. 이게 누적해서 쌓일수록 할 게 많아져. 고3이 할 게 많을 것 같고 중1이 할 게 많을 것 같아. 당연히 고3이 많지. 그게 고3 과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3은 중1부터 고2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3이 많은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연습. 자, 요거 힌트. 여기 이제 42문제짜리였는데 우리는 중간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6번. 자, 시간 바로 드릴 테니까 제가 힌트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가는 만큼 시도해 보시죠. 볼까요? 한번 제가 알려드린 다음에 또 연습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수 과정에서 공통 수학 2가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문제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자, 이걸 먼저 처음에 딱 봤을 때 포인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단순한 지수 함수는 아니다. 지수 함수로만 이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지수 함수 느낌은 지수 함수 형식은 있는데 분명히 형식은 느낌이 딱 그건데 근데 우리가 알던 그 지수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알던 주시 함수 어떻게 생겼죠? y는 a의 x제곱 그죠? 기껏해야 여기서 만약에 평행 이동까지 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라고 치면은 기껏 평행 이동해봐야 k만큼 t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아니야?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여기 이 자리가 사실은 k 없다고 가정하면 x로만 거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x가 아니라 웬 이상한 애가 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우리가 알던 그 형식이 아니라 다른 게 끼어들어와 있다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주황색은 지수 함수 형식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다른 함수를 합성시킨 형태다. 이 합성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공통수학 2에서 처음 나오죠, 그죠? 근데 합성을 했다고 치면은 합성의 그 겉함수가 있다고 했고 속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겉의 형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겉의 형식이 y는 a의 x제곱 형식이죠, 그죠? 그리고 속함수의 형태가 y는 절대값 x-3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함수를 갖다가 어디다가 겉함수의 정의역 자리, 즉 x자리에다가 끼워 넣은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합성함수의 형태라고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속함수에 해당하는 이 요거를 여기다 끼워 넣으려면 여기서 y라고 놓지 말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놓자? t라고 놓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집중해. 자, 여기가 t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t를 어디다 넣은 거냐? 여기다 넣은 거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저기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우린 요거를 앞으로 t라고 체험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겉함수를 여기다 하나 그릴 거고 여기다 속함수를 한번 그릴 거야.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겉함수라고 치면은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y는 a의 t제곱에 해당하는 이 겉함수를 그릴 거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있긴 있어. 봐봐, 0보다 커. 이게 뭐지? 밑은 0보다 당연히 커야겠지. 당연히 커야겠지. 근데 밑이 0보다 큰 것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 뭐? 대답하시오. 지수함수의 밑은 0보다 당연히 커야지. 그렇지만 그것도 종류가 두 종류라고 했잖아. 지수함수는 뭐?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 이게 증가함수로 쭉 올라가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감소하는 형태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뭔지는 정확히 안 알려준 거야. a가 0보다 크다고 말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0보다 크다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두 개나 있다고. 1보다 클지 0과 1 사이에 있을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야. 이건 나도 몰라. 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물어볼게. 이거 무슨 축이야? 틀렸어. T. 그렇지. T축이지. 자, 여기에 X가 아니라 다른 P나 T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얘가 X가 아니라 무슨 축이 된다? T축이 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되는 게 맞지. 알겠지? 고급이다 이거. 개념상 고급이야. 난이도가 고급이 아니라. 자, 그러면 겉함수는 일단 만들어 놨어 지금. 그 다음에 속함수를 한번 보자. 속함수는 지금 현재 생긴 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요거를 t는 한 다음에 절대값 x-3 플러스 2라고 가정하면 자 물어볼게. 이거 어느 축에다가 그려야 되냐? 그럼 이거 무슨 축이 되는 거야? 무슨 축이야? x축이지. x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t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t축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는다. 그럼 그 문자에 대한 축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 그 결과로 나온 애가 여기 t가 되는 거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체인함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 빨리 그리는 방법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X가 그거에 0이 y는 절대값 x라는 게 원래 y는 x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죠. x가 0보다 작으면. 기억나시나요? 그 y는 x라고 치면 y는 x를 원래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딱 어디까지만 그리려고 하는 거였었냐면 0보다 큰 범위.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면 그대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x를 썼었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x축에 딱 어디를 말하는 거야?
0보다 큰 쪽이 여기잖아, 그치? 맞지? 여기는 뭘 그리라는 거야? y는 x를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야. 이게 y는 x 이렇게.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라면 왼쪽을 말하는 거겠지? 그럼 0보다 작은 왼쪽에 있어서는 뭘 그려라?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라는 거지.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거기서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건 여기 이거 딱 지우고 이거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되는 거지. 여기는 얘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라는 얘기지.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딱 쳐다보니까 y는 x에 있는 이 형식에 이 그래프를 얘를 접어 올린 꼴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야. 접어 올린 꼴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y는 절대값 x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그래프 형태가 V자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값 함수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이런 형태는 V자형.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절대값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이건 V자형이 아니라 집어 올린 거니까 산 모양이 되는 거지. 기억날 거야. 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V자형이다 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는 건데 이게 y는 x가 이렇게 생겼는지 솔직히 알게 뭐야 그거. 그치? 이 기울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V자형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죠. 이 그래프의 특이점 같은데. 자,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되는 거겠지. 그게 이제 예고를 선생님이 그려주자면 y는 이거였던 거지. 여기에 0,0이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서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이 그래프는 절대값 x를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켰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 절대값 V자형 형태를 오른쪽 3칸, 위로 2칸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 가정 치환하면 이걸 t와 치환하는 순간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범위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제일 최저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 t의 모든 점들은 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죠?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가 생긴단 말이죠. 이해가 가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 겉함수를 구할 때 겉함수의 범위를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난 게 저기서 속함수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 2부터 4까지. 그럼 이제 원래는 t가 2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저기서 정의역이 2부터 4까지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속함수의 x를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르겠다? 2부터 4까지만 자르겠다고 했으니 여기 2부터 4까지 자르겠다고 했으니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t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t는 일단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긴 했지만 자, 4를 한번 넣어보실까요? 4 여기 대칭이니까 똑같아요. 4를 넣어주면 4 빼기 3 하면 1 더하기 2는 뭐야?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껏해야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르라? 2부터 3까지만 잘라서 보시면 된다. 뭐를? 겉함수를. 그럼 겉함수 여기 있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a의 값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에 있던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특이점 몇 점? 어디야? 0,1이지. 잘 생각해라. 자, 현재 나는 겉함수를 자를 때 t가 2부터 3까지만 자르라고 했지? 맞지? 그럼 내가 이제 2부터 3까지만 자른다. 잘 봐. 여기서 2부터 3까지 잘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였다면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만약 여기서 내가 2,3 뭐 2에서부터 3까지 잘랐다가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니까 얘가 최대일 거고 얘가 최소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 쳐다봐봐. 최대값이 64분의 1이라는 거야. 엥? 잘 들어. 그럼 이게 1번이야 2번이야? 이해 못했어? 최대값이 64분의 1이라는 얘기는 1보다 작은 숫자잖아. 아, 이거. 근데 1보다 얘는 막 크게 나오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1번 맞아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럼 이 그래프였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겉함수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2부터 3까지니까 2를 한번 넣어보세요.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t에다가 2를 넣어주면 여기 t에다가 2 넣어주면 이제 t에다 2 넣어줄게요. 자, a의 제곱 얘가 얼마라고? 64분의 1이지 최대값이. 그럼 얘가 64분의 1이니까 그때 a는 누구야? 8분의 1이었겠네. 동의하심?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에 적용이 된다. 자, a가 8분의 1이 된다라고 해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난 찾았어. 8분의 1이다. 아하. 그럼 이제 너한테 최소값을 구해달라면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는데 2부터 3까지 자른다고 치면 3에서 발생하겠지. 그럼 t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이번에? 3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러면 8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8의 세제곱분의 1인데 그거에 b분의 1을 하라는 얘기는 뭐야? 그 값에 뭐를 구해라? 역수를 구해라 라는 거니까 이걸 뒤집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b니까 이거 b 뒤집으면 그러면 8의 몇 제곱? 세제곱이 나오겠다. 8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이에요? 9제곱. 그래서 512가 나오겠네. 그냥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35번을 지금 여러분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비슷한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35번 되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다. 그 옆에 35번을 이제 이걸 이해한 만큼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풀어보시죠. 몇 번이야? 옆에 35번. 이게 절대값은 V 모양인 거죠? 그래프가. 네. V 또는 3 모양.
자, 볼까요? 해보시죠. 이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 자질구레한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이미 다 했고 볼게요. 합성함수 맞죠? 자, 합성함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 함수를 두 개로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함수? 겉함수하고 속함수를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겉의 형식상 겉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는 a의 t제곱. 알겠습니까? 이걸 똑같이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 t에다가 넣을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 x-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겉함수와 속함수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프 또한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쪽에 속함수 그릴 거고 여기가 겉함수야. 속함수께 다 끝나면 겉함수로 넘어갈 거다. 속함수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V자형. 알겠지? 그럼 여기에 V자형의 제일 최소 요 값이 얼마? 2,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t 자체는 1보다 큰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함수값 자체가 근데 여기서 자르려고 한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므로 3이면 잘 들어 여기 이제 절대값 함수는 이게 V자형을 뒤집은 거잖아. 대칭한 거기 때문에 대칭이야 이게 가운데. 그럼 이제 2로부터 한 칸 간 게 여기 3일 거고 저 멀리 간 게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제일 최대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네. 그 최소는 여기일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자르면 함수 값의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딱 잘릴 텐데 그럼 제일 최소는 1이니까 여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활용해주면 되겠고 그럼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1을 넣었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부터 4까지만 t가 잘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겉함수의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자르라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그래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대가 16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었더라면 1부터 4까지 자르는 거면 여기서 자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1보다 무조건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였다는 거지. 이 16이라는 숫자가 요 t에 오는 이 t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자를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 값이 0보다 크지만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1보다 크구나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감소할 리가 없겠구나 하고 나는 어떻게 그린다는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로 바로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t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끊겠습니다. 자, t를 1부터 4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최대값이 여기서 나왔을 테니 t에다 뭘 집어넣어주냐? 4를 집어넣었으면 이 최대값이라는 건 a의 4제곱이라는 뜻이죠. 그 값이 16이었다는 얘기니까 a 얼마였어? 2였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a가 2니까 y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의 t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t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는 뭐를 연습하시냐? 우리 방금 35번 플러스가 34번을 집에 가서 푸시면 되겠다. 무슨 말 알겠지? 34, 35, 36이 똑같아요. 유형이. 내가 현장에서 2개 풀어주고 하나는 기억이 나나 안 나나 점검하는 의미로 34번을 집에서 푸시면 되겠다. 알겠나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저랑 또 같이 가요. 32번. 제가 문제 쓸 동안 빨리 풀어보세요. 32번.
이것 또한 딱 쳐다보자마자 지수 함수는 완벽히 아니네. 지수 함수의 형식에다가 2차 함수를 꽂아 넣었구나 하면서 요거는 두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합성 함수의 형식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그럼 합성 함수라는 걸 판단하셨다면 재빠르게 바로 겉함수, 속함수를 분리하셔야겠죠. 속함수 뭐를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겉함수 어느 형식에다가 a의 t제곱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식을 분리를 했다면 겉함수하고 속함수 이렇게 놓고 속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최대 최소 얘기할 때는 좌표축을 다 그리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제일 최저 지점이 여기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거 빨리 구할 수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어디죠? 2인 지점이죠. 중요한 건 x가 2인 지점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딱 쳐다봤는데 2차 함수에 대한 전혀 언급, x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 범위를 대상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t라는 값이 나오는 이 t라는 값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 2는 4 빼기 8 플러스 7이니까 여기가 y값인데 y값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 t값이 누구다? 3이다 라는 걸 알아내라는 거지. 그러면 이 t값이 3인 지점보다 다 위에 있지. 그러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겉함수를 잘라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근데 겉함수를 그릴 때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0과 1 사이. 위치 0과 1 사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면 0과 1 사이의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y는 a의 t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그렸는데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를 찾는다고 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고 당연히 여기서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지? 따라서 t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3을 딱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의 3제곱이 얼마가 된다? 27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27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a는 얼마예요?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느낌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32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가진 않겠습니다. 31번을 숙제로 해오세요. 알겠죠? 31번에 숙제라고 딱 써놓고 자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또 하나를 같이 하겠습니다. 33번이요. 자 시작. 다 푸셨어요? 해볼까요? 자
자, 저 식을 보면서 이걸 지수함수라고 보시면 곤란하겠죠? 자, 이것 또한 뭐가 된다 얘들아? 합성함수의 형태다, 알겠지? 합성함수. 이거 합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일단 좀 조작을 좀 해보자면 이게 합성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겉함수하고 속함수를 좀 분리해보자. 속함수가 뭐가 되는 거니? t는 2의 x제곱을 속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걸 앞으로 내가 t라고 치환한다고 치면 겉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한 다음에 요게 이제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빼기 2의 a제곱 곱하기 바로 t 플러스 b가 되겠지, 이렇게. 이게 보여?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겉함수, 속함수를 분리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속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t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축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축? x축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t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x가 1일 때 뭐 최소값 3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일단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가 되겠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이 t의 그래프가 x가 1일 때 뭐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3을 가진다고 했는데 물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t는 x의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자르라는 범위가 없었어.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보다 크다고 시작하는 거야? 0보다 크다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기니까. 그럼 요거 그래프 정확히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 그래프가 뭐인 건 아냐면 y는 봐. t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렇지만 정확히 아는 건 요거야. 얘 보면서 이게 무슨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그죠? t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0보다 큰 범위만 자르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 대칭축이 어디야? 1. 대칭축이 어디냐? 그럼 t가 어딘 지점이냐? 라고 물어보면 얼마? 2a분의 1. 마이너스 b니까 2의 a제곱이지. 네. 2가 아니잖아. 2의 a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얼마가 돼? 2의 a-1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럼 여기는 지금 2의 a-1이라고. 되셨나요? 근데 선생님 x가 1일 때 최소값 3이라면서요. 그럼 이건 점이죠? 아니 이런 거잖아.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t가 뭐가 나올 것이고 이게 지금 겉함수, 아니 속함수에서 이렇게 만들고 겉함수로 간다면 t가 별일 때 여기 y는 저기 t제곱 빼기 2a제곱 t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의 겉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또 넣으면 얘가 값이 3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이 값은 0보다 큰 건가요? 지수함수 t는 2의 a-1이라고 하는 지수 형태잖아. 그치? 얘 0보다 크냐고. 0보다 크지? 네. 그럼 여기 꼭지점에 있는 이 값이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0보다는 큰 쪽이잖아. 네. 맞지? 무조건 크잖아?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발생하겠어? 이 그래프 여기서부터 자른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른다고 치면 t가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0보다 큰 쪽에 여기에 얘가 위치한다는 얘기잖아.
최소값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y좌표 요 값이 뭐였다는 거야? 최소값 3이었다는 거였지.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잘 봐봐. 너 잘 봐라. 이거 되게 빨리 풀린다 이거. 지금 x가 1일 때, 자 여기 t, x가 1일 때 t 얼마예요? 2죠. 별이 2지 않았지. 근데 이 점이 다른 어떤 점이 아니라 무슨 점이라고? 꼭지점이라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를 알아. 얼마? 2라고 알지. 네. 꼭지점의 y좌표도 3이라는 걸 알지. 네. 그럼 이걸 식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연립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할 때 무슨 형을 쓴다고요? 표준형을 쓴다고요. 그죠? 네. 표준형. 그러면 뭐야? t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 플러스 3. 얼마나 좋아? 이거 얼마나 좋냐? 왜? t의 제곱이 얼마니까 또? 개수가 1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그치?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바로 간다. 그럼 얘를 뭐하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4t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 얘가 4니까 a가 얼마다? 2가 되는 거고 b는 7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9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에다가 뭐를 합성한 거죠? 뭐에다 뭐를 합성한 거예요? 2차 함수에다가 지수 함수를 찔러 넣은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중급 레벨 31번부터 시작해서 제가 36번까지 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로그 함수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로그 함수도 다뤄보도록 합시다. 어디서부터 또 갈 거냐면 우리 오늘 절대값 한 김에 하면 좋은데 37번부터 쭉 달리도록 할게요. 자 37번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근데 저희 이거 한번 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근데 나머지 문제를 좀 숙제로 해오라고 했었는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하는 겁니다. 숙제였어. 저 뒤로 그럼 다시 풀 수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때 나는 풀었어. 풀어봤어? 풀고 있어? 산술기한 식이 뭐였죠? 왜 산술기하가 나오죠? 여기서 산술기하가 왜 나오죠?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산술기를 풀죠 이거? 산술평균 써있어. 지금 37번 풀려고 했는데? 산술평균 맞아. 이거 산술기하로 풀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풀어줄 거야. 풀면 안 돼요? 풀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로 풀어줄 거야. 앞에 봐. 간다. 이걸 거기다 산술기하로다가 적어놨으니까 니네 산술기하로 간 거잖아. 그지 않아? 거기 뭐 아니, 유형이 다른 여기다가 거 생각이 안 나서. 봐봐. 제일 먼저 이거 밑이 같다라고 봤지.
네. 그럼 한 방에 뭐라고 바꿀 수 있지? 로그 XY. 루트 10에 xy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 근데 이제 요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제일 당연한 얘기야. 왜? 로그의 무슨 조건이야 이게? 각각의 진수 조건이지. 로그 진수를 쓰려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큰 범위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진수 조건을 쓰자마자 양수다라고 했어요. 양수끼리 덧셈이 정해져 있다. 20이 아니라 양수끼리 덧셈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가 합이고요. 이걸 이 식을 딱 쳐다보고 아 합이 고정돼 있어? 그리고 나한테 xy를 구하래? 근데 xy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거기서 최대값을 구해요. 곱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로그 xy를 구하라는 게 맞지만 일단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양수인 두 대상이 있는데 양수인 두 대상에 관하여 합이 일정한데 합이 고정되는데 곱에 무슨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는 게 산술기하가 맞지? 산술기하가 맞지? 그럼 산술기하의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x 플러스 y 합의 2로 나눈 게 산술 평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2XY. 그러니까 xy가 되겠죠.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기하 평균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걸 보통 2로 나누지 않고 이 2를 어디다가 옮기니까 이 루트 앞에다 넘기니까 그치? 네. 그래서 x 플러스 y를 갖다 놓고 보통은 산술기하의 식을 이렇게 놔둔다라는 거지. 편의상. 그럼 이제 이 합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야. 합이 고정돼 있다. 얼마로 고정이야? 이 문제에서 20으로 고정이 된 거지. 그럼 20으로 고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x, y를 물어봤는데 2로 이렇게 쭉쭉 나눠주다 보면 10보다 누가 작거나 같다? x, y를 곱한 거에 루트 붙인 게 그치? 네. 근데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어. 그러면 루트 없는 애를 루트를 씌우는 방향이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x, y가 루트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x, y를 곱한 것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겠어? 100. 100보다 작거나 같겠지? 네. 맞나요? 네. 그럼 x, y의 최대값이 여기에 들어갈 이 값의 최대값이 얼마다? 10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넣을 만한 최대값이 100. 선생님 여기서 질문. 이게 꼭 100을 여기다 넣어서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학생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로그 함수 위치 1보다 큰가요? 네. 맞죠? 네. 위치 1보다 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증가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 특이점이 어디죠? 로그 함수의 특이점이 어디예요? 0,1. 1,0이죠. 네. 0,1자리를 역함수 뒤집었으니까 1,0이잖아. 그럼 양수라고 했을 때 증가함수라고 치면은 당연히 제일 오른쪽 지점. 그럼 여기는 무슨 축이 되냐? 그러면 XY 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걸 T라고 치환할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이 T라고 하는 게 100보다 작은 범위니까 딱 100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 10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계속. 네. 그럼 최소값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XY에다 100을 넣었을 때 당연히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 네. 최대값 넣어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 100 넣어주면 로그 계산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건 10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에 따라 2분의 1과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각각 얘는 분모로 나가고 얘는 분자로 들어간다고 치면 2 나누기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산술기 아니에요?
이게 산술기야. 맞아, 산술기하라고. 니네가 푼 거 먼저 풀어준다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줄 거야. 되셨나요? 네. 그 여러분들이 푼 게 이게 산술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2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 4가 되겠죠? 일단 답은 4예요. 그런데요. 자, 이 생각이 이제 최근에 하고 나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맞다 이거다 나오지만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산술기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물론 못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고정된 숫자, 합이 고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x 더하기 y가 20이야. 그러면 20 분석해 보면은 미지수 몇 개다? 네. 2개다. 근데 10은 하나밖에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 하면 되겠어? 부정 방정식. x, y를 뭐라고 특정 짓기가 어렵다 라는 의미에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제가 뭘 하라고 했나요? 식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보든지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든지. 네.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보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어딜 봐도 한 문자로 뭐 연립할 만한 요소가 없잖아.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y는 얼마? 20-x로 나는 정리하겠다.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거지. 이렇게 정신 차려. 그럼 y 자리에다가 20-x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 넣는다고 치면은 자 로그 루트 10에다가 여기에 x, y였는데 아까 거기 자리에다가 20-x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합성 함수인 거 알겠습니까? 네. 네. 로그 함수에다가 이차 함수 끼워 넣은 거잖아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겉함수 요거 그릴게요. 겉함수 이거 그린다고 치면은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맞죠? 겉함수예요. 이게 속함수. 어떻게 말하든 찰떡같이 알아들어줬으면 좋겠다. 자, 얘가 얼마예요? 0. 얘 얼마예요? 20이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한 순간 y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네. 그럼 이건 x는 누구보단 작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0보다도 크고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딱 어느 범위에서만 생각하시라? 0부터 20 요 사이에서만 생각하시라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정확히 10일 테니까 x가 정확히 딱 10인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 맞죠? x가 10인 지점 최대값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 100이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10을 딱 넣어주는 순간 100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증가함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로그 루트 10에다가 얼마? 100을 딱 넣어주는 순간 이 값이 뭐다? 최대값이 될 것이다. 답은 똑같겠지. 산술기하로 갈 것인가? 2차 함수의 합성으로 볼 것인가? 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함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차 함수로 풀 수도 있다. 푸시면 되겠고. 자 이제 38번 하나 풀면 아마 수업 1교시 끝날 것 같습니다. 38번 풀어보시죠.
자, 38번 가도록 하죠. 정의역을 이렇게 줬네요. 그 다음에 함수 y는 로그 3의 괄호하고 절대값 x-3 플러스 1.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무슨 함수? 합성 함수. 알겠죠?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겉함수, 속함수 분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함수의 식 y는 로그 3의 t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속함수는 t는 하고 시작하겠고 절대값 x-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속함수 그래프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함수 그래프 이게 절대값 함수라고 했죠? 여러분 절대값 함수 V자형 아니면 산 모양이라고 했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V자형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어디야? 3, 1이지. 네. 근데 누가 3이야? x가 3이야. 그 다음에 누가 1이야? t가 1이야. 아시죠?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라고 했는지 보여? 2부터 5까지 자르라며? 그럼 2부터 5까지 자르는 거니까 2는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이게 2고 5는 두 칸 옆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최대는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지. 최소는 여기서 나올 거고. 이미 최소는 범위가 주어졌으니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최소. 최대는 t에다가 아니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5. 그럼 여기다 5 넣어주면 5 빼기 3은 2.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t는 3까지 주어지겠다. 라고 해놓고 자 쭉 가서 로그 함수, 겉함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t라고 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한 함수고 특이점이 어디죠? 1,0이죠. 그러면 특이점 t가 1부터 3까지 자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1부터 3까지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보다 보면 여기 이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일 오른쪽 t가 뭐인 지점? 3인 지점을 넣어보자. t에다 3 넣어주면 얼마가 되니? 얼마가 되니? 로그 3의 3이니까 1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1 이렇게. 근데 네. 아니 조금 무식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대입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았다면 이게 머릿속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이게 내가 그려지지 않고 내가 굳이 손으로 그리지 않고 3,1이네 이렇게 3,1이네. 근데 2부터 5까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럼 여기서 집어넣을 때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의 제일 높은 지점이 여기서 제일 오른쪽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높은 지점을 놓는다고 치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지점이 같다는 게 만약에 머릿속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여기다 넣는 게 맞죠. 근데 그냥 경계라고 해서 딱 집어넣으면 제가 지난번 말했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걸 누가 명시해놨다고? 수능출제위원 평가원이 평가 제1원칙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애들이 평소 풀던 타성에 젖어서 푸는 대로 하면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걸 명시해놨다고.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이랬었는데 하고 그대로 바로 적용하잖아. 바로 틀리게 만든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평소에 문제집 풀 때는 됐었는데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야. 왜? 그러면 수학을 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게끔 하는 게 수학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풀던 대로 되던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평소에 학원에서 주는 그 시험지는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왜? 그 정도까지 공들이고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지만 요런 데서 큰 시험에서 전국 단위로 보는 그런 시험에서는 그걸 이미 교수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이제 학원 모의고사 잘 보다가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 못 보는 경우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알겠죠? 모의고사는 평가원이에요. 고3은요? 고3. 알겠죠? 자, 일단 38번 풀었고요. 이제 39, 40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시고 저랑 41번 하나만 더 하고 네, 영상 촬영한 김에 41번까지 한 묶음입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볼까요? 네. 네, 보시죠. 이것 또한 무슨 함수다? 합성 함수다. 딱 그 느낌이 오셨다면 겉함수 y는 로그 2의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속함수는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값 함수인데 이것 또한 합성의 함수죠. 합성의 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를 절대값 함수에다가 끼워 넣은 거죠. 근데 이 정도는 합성이라고 보지 않고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떤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바깥에 다 씌워버렸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잖아. 2차 함수가.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였는데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리자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6하고 2로 될 테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하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함수값들은 다 음수인데 그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접어 올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요 접어 올려서 요렇게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절대값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에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딱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제 속함수 여기를 y라고 놓지 않고 뭘로 놓고 t라고 놓고 이제 보자면 당연히 진수 자리는 0보다 큰 게 나오는 게 맞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 정의역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 그랬지? 그럼 자 여기서 대칭축이 어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칭축이 어디?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1이면 여기서 한 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면 여기서 두 칸이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하고 여기 1하고 비교하면 누가 멀리 떨어져 있니? 가운데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1, 그치? 그럼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4에서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1로 좀 더 내려갔겠지. 네. 그러면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고 t의 범위가 그 다음에
어디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네. 조각. 그럼 1일 때 값을 구해보자. 그럼 1 넣어봐봐.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그리고 절대값 썼으니까 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야? 4 빼기 8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6. 절대값 붙이니까 여기가 16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t의 범위가 7부터 어디까지? 16까지라는 거지.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그럼 이제 겉함수의 식에다가 이제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겉함수의 식. 근데 겉함수의 식이 증가함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여기 증가함수 t가 1인 지점이 특이점인데 7부터 16까지인데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t에다 뭘 집어넣으면 16 넣으면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t에다가 16 넣어주면 16이라는 건 뭐죠? 2의 4제곱이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렸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 있는 41번 같은 42번 같은 경우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다시 더 풀어보시라. 자, 그러면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네, 쉬세요.